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시작부터 코가 막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5월 10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사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남 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사경주입니다. 이 실은 최강 전력입니다. 좀 외곽으로 밀려난 부분이 이맘때 계속 외곽에 뛰었을 때의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경기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7번 영광의 파크는 꾸준하게 뛰어주는 맛들이고요. 11 놓고 5번, 7번. 7번 만만전 11번, 7번, 1번. 부경 7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8번 출발. 7경주입니다. 이번 시대 품격은 좋아요. 사만식 기수와 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맛이기 때문에 3번 영광의 축복은 매번 그렇긴 하지만은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맛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놓고 3번, 7번. 선두 2번 신의 품격이다. 2번, 3번, 1번. 광고는 보셨을 거고, 나쁘지 않았죠? 더버가면 승부처. 뭐 방어막관이니까 뭐 솔직히 영향가는 없는데 그래도 한 20배 나왔어요. 30배는 쌍승시로 나왔고 괜찮았죠? 무려 3주 연속 적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9주 연속 다시 부산경마가 3주 연속으로 이어가고 있고 서울도 나쁘지 않았어. 더버가 메인 승부처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맞춰주고 싶지.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붙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경마가 어디 그래. 항상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뭐 말등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이랑 얘기가 통해갖고 야, 너 진짜 죽이지? 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하늘이 좀 점지해줘야지만 승부가 되는 건데 경마는 그래요. 솔직히 제가 전문가고 예상가지만 능력은 알아. 능력도 알고 뭐 다른 것도 다 알아. 하지만 경주 풀이가 있기 때문에 당일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몇 마리의 마필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이겨내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는 걸 그래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풀려주면 좋지만 뭐 몇 번을 말씀드리면 누차례 말씀드리면 패출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그리고 뭐 늑발 그리고 뭐 진로 막힘 그러니까 뭐 기수들이 말등에 올라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비켜! 뭐 어쩌고 욕도 하고. 예전엔 더 심했죠. 그죠? 꼬마 기수들한테 고창 기수들이 막 욕도 하고 비기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살벌한 프로의 세계에서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더버가 메인 승부처가 3주간 연속적으로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맞추고 싶습니다. 제가 9주를 역사를 섰는데 한 16주 정도만 맞추고 덜 맞추려고요. 자, 이번 4주차에 도전하는데 더버가 메인 승부처 역시나 있습니다. 더버가 메인 승부처에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고 은근히 출전 마필들이 많아요. 왜 이지라들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의 똥말들은 다 끌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만난 마필들 또 능력을 조금씩 좀 경쟁에서 밀렸던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편성을 많이 만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승부처 체크해 놓으시고요.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4, 7, 8, 10 이렇게 4개의 승부처를 선정을 했고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8경주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 8경주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제주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승부를 하겠고요. 이번 주도 4주 연속 적중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3주 연속 적중하고 좀 잘난 체 해야 되는데 했는데 4주 연속도 적중해서 여러분들이 한대관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가? 아님 말고 씨. 자, 일단 봅시다. 1경주예요. 경주에 1000m 입는 6등급 11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되는 마필들 몇도 없어요. 사실 돋보이는 마필이 7번 전사의 후예죠. 지난 주행검사 때 이제 호기록 1분 3초 4에 도착을 했지만은 뭔가 좀 뭐랄까 밀고 차치똥만 해서 제가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충마가 그날 경기 서 있었기 때문에
나름 발주기 이탈도 나쁘지 않았었고 오히려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을 추구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행이라고 좀 그렇고 하긴 그렇고 경합을 좀 하면서 나왔는데 이 골 때리는 짓거리를 합니다. 외측에서 따라가다가 3, 4코너 지점에서는 바깥으로 사행하듯이 심하게 기댔죠. 그래서 저거 병신 됐구나. 근데 편성이 개 같으니까 이게 또 올라와요. 채찍 동반하고 다시 자세를 잡아주니까 좀 다시 탄력을 보이면서 저는 그래서 3, 4코너에서 이렇게 주행불량을 보이길래 저것도 쓰레기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수가 최은경 기수에서 이제 최상현 기수로 교체가 됐고 이게 악벽인지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현상일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전사회가 뛰는 걸 봐야지 이번 경주까지는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수로 교체해서 부담량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을까 마방에서는 생각이 들고 어디까지나 그냥 추론이에요. 그리고 이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는 경합성의 선행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단독 선행입니다. 물론 3화 퀸미디어가 조금 발이 빠르긴 하지만 전사의 후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퀸미디어를 보내놓고 따라갔다가는 코너에서 지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앞장을 깔려고 애를 쓸 겁니다. 문제는 오마 금빛공주인데 이게 발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금빛공주를 보내놓고 전사의 후예가 안쪽으로 쳐박아 놓으면 뭐 퀸미디어가 바깥쪽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전사의 후예가 안쪽으로 쳐박고 이렇게 했을 때는 3, 4코너에서 삐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한 건 있지만은 보여준 거론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완벽한 충격감이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경쟁력은 있다. 삐지는 말이라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1번, 2번 안 되고 3번 큐미디어는 자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선입권의 전개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담량 2kg 올라갔죠. 선행을 가서도 매번 걸어갔던 마피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경주가 정말 잘 풀렸다고 봐요. 또다시 잘 풀릴 소지는 있지만 이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구력이 썩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거기다 부담량까지 올라갔다면 승부가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조교사 입장이라고 한다면 전 쉬겠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승부해서 우승상금 보고 올라갈 수 있는데 뭐로 들이댔다가 말만 가지고 욕먹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큐미디어는 그 승부에 좀 떨어지고요. 금빛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매번 선행을 추구하고 선두권에 가담하려고 했다가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었고 끈기가 없죠 말이. 그리고 지난 4월 21일 경주 때는 직선줄에서 채찍을 놓쳤다고 해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매번 그래왔단 말이에요. 선행은 가도 항상 덜면에 잡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죠. 자, 6공화 러닝걸. 그래서 이마피를 이번 경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선두권 가담도 되고 코너에서는 인코스로 들어왔는데 자꾸 좀 쳐져요 말이. 근데 채찍을 동반하니까는 오히려 칼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차피 선두권이 뭉치죠. 3번, 5번, 7번이 다 뭉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입권의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는 6번의 러닝거리 주행검사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다 걸어간다니까 어차피 걸어간다면 한 발을 쓸 수 있어서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8번 해동요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 3일 경주에서 발주 개는 빠르고 올라오는 거를 보였고 얘는 그냥 바닥입니다. 4월 14일 날 경주에서도 최후미권 전개만 하고 직선으로의 끝권을 보였는데 항상 올라오는 탄력은 괜찮죠. 하지만 늦발동의 늦추입 이런 게 좀 문제긴 하지만 편성은 잘 맞는 것 같고 고마 스타골드는 낮은 것 같은데 최은경 마이너스 2kg 감량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은경이가 선두권을 가담을 시켜놓고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채찍은 잘 못돼도 이 앞필까지도 좀 관심이 가고요. 실은 데이와이코는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선두권 가담도 힘들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전사의 후회를 놓고 해야 되나 6번 러닝걸을 놓고 해야 되나 러닝걸이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맛이 없지 않는데 제가 봤을 때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6번 러닝걸을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요. 일단 사행을 한다 하더라도 7번 전사의 후회는 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7번 마필 살려놓고 고마 스타월드도 올라오는 끝걸음 최은경에서 버티기 한번 노려볼만 하니까 관심이 가고요.
방어를 한다면 5번마 뭐 금빛 공주, 뭐 3번 퀸미디어 이런 마필들인데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번 퀸미디어는 승부지가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당이 썩 좋지 않다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놓고 5번, 7번, 9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을 6번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 전사의 우회가 이걸 다 까보시고 선행을 간다면 아니면 3, 4코너에서 삐지지만 않는다면은 더 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방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이것까지는 한번 염두에 둬보십시오. 6번 놓고 5번, 7번, 9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깔끔하지 않나? 6번 놓고 들어오면 배당이거든요. 부산경마 이경주입니다. 강조로 1200m 국내한 6등급 경주고요. 7마리 RPD 추천했어요. 돋보이죠? 1번마 오픈 더 스카이. 잘 뛰었어요, 사실. 작년 9월 달에 이세마 특별 경주에 출전해서, 바람도 불었죠. 배당판에서 인기도 끊었던 마피인데 꼴찌했고. 10월 14일 날 나와서는 선행을 주도하고, 지금은 상위권에 다 가있죠. 대오시대나 포나인즈, 킹아이스, 다 상위권에 가있는 마피들인데, 끝까지 채찍동강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주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견인력을 보여줬었고 11월 12일 날 나와서 결승선 직선줄에서 안쪽으로 기대면서 약간 반마일 정도 졌었죠.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끈기가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곧잘 뛰는데 이랬던 마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11월 달 이후에 이 마필은 휴양을 하죠. 그리고 거세를 단행합니다. 11월 달 경주 이후에 거세도 했고 마방도 옮겨요. 5일 줄의 마방에서 명문마방, 김영감 마방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휴양을 갔다 왔지만은 그러한 편성을 만났고 1번 게이트 2점에 부담량 56kg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미 55.5kg를 짊어져 봤던 마필인데 과연 공백기에 대한 부담감을 얼마만큼 또 이겨낼 수 있고 거세에 대한 부담감을 또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느냐 문제지만 뛰어온 걸음을 보면요.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이 7마리밖에 없는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고 거세까지 다녀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경주 조건이라고 한다면 또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약간은 좀 불안한 감도 있지만 1번마 오픈 더 스카이가 경주의 조건상으로 공백기만 제외한다면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만나서 1번 마필을 한번 놓고서 해보고 싶고요. 2번, 3번은 다 안 돼요. 이 3번 오피서 선데이는 주행검사 모습도 계속 좋지는 않았지만 이 4월 22일 날 주행검사를 받기 전에 1월 달에 이미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세를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이제 지랄 같은 악격이 있기 때문에 말을 쳐 안 듣든가 농땡이 듣든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골 때리는 마피인 것 같아요. 한두 번 지켜보고 싶고요. 3월 슈퍼스틸은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죠. 3월 4일 날 휴양 공백기 있는 마필들 통해서도 경쟁력을 보였고 4월 7일 날 1과 3월의 3마신을 깨지긴 했지만은 선두권에 가담이 되는 모습 또 끈기도 보여줬기 때문에 진경기수에 플러스 1.5kg 넘어갔다 해도 53kg 중량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앞말들인 7번 비바 빅토리아와 함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면 때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5번, 6번 안 되고 7번 비바 빅토리는 글쎄요. 이게 얼마나 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은 보여줬죠. 직전 경주에서는 원래는 송경현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었었는데 당일날 기수가 조인공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어린 여왕과 박빙의 승부에서 아쉽게 졌는데 코차가 났었죠. 편선도 강하지 않고 최적정기였었는데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은 출전 두수가 적어요. 7마리밖에 안 되니까 4번마 슈퍼스틸과 함께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마리로 압축이 되죠. 1번, 4번, 7번. 이 3마리의 마업권이 압축이 되는데 휴양 공백기 부담은 있지만 1번 오픈 더 스카이를 놓고 4번이냐 7번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든가 아니면 4번 놓고 7번을 때리든가 이런 결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기 3강 1번, 4번, 7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1번마 오픈 더 스카이 이 마표를 놓고서 한번 1번이냐 4번이냐 7번이냐를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 분할이 되면서 너무 편성이 약해졌어요. 이 상경주와 함께 분할이 됐죠. 이건 또 8마리입니다. 경주거리가 1200. 여행가 없죠. 이것도 한 방이야.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한 방으로 끝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번마 삼성 블레이드, 3번마 BK 보스. 충막감은 8번 BK 보스. 자, 이 마필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은
좀 기수가 제어하기 급급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약간 중반에 좀 들뛰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그래서 데뷔전을 1300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발주도 나쁘지 않았고 발주는 솔직히 좀 썩 좋진 않았죠. 멈칫하면서 나왔는데 밀어주니까 얘가 중속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선두권에 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끝권을 보였는데 물론 상대적으로 실전 경험해보지 않았던 마필들이 많았던 경주였기 때문에 프라임 레이스에 뭐 기존에 떴던 마필이고 스톤블레이드나 뭐 이런 마필들이 큰 능력을 가진 마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선전의 여지가 조금 의심을 받고 있지만 그 정도의 순발력과 지구력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삼성블레이드가 같은 뭐 배막한의 대끼리 막권인데 일단 삼성블레이드는 잘 안 붙어. 원체 느리니까 중속이 안 나오니까 바닥에서 올라가야 된다면 그래도 앞선에 붙어있는 놈이 선전하는 게 요즘 경마장의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BK 보스가 부담량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저는 충격감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삼성블레이드도 뭐 좋죠 사실 뭐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게 참 안 붙습니다. 뭐 또 둘러싸이면 또 안 뛰고 하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하더라도 끝걸음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8번, 4번은 그냥 인정해라. 더 없다 말이. 한 방이 2배가 넘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는? 2배가 넘어가면 또 한 마리가 없는 거고 하나 배당판이 그렇죠. 2배 안쪽에서 나온다면 2배 안쪽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냥 8번, 4번, 4번, 8번 인정하려고요. 이거 놓고 뭐냐 3복이나 좀 때려볼까? 3번은 바람의 신. 이번 스카이로켓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실전처럼 채찍을 동반하고 올라온 걸음이 이래서 뭐 그렇게 능력마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또 팔리나요? 1번 마카리전도 팔리죠. 단독선에 나와서 팔리는데 선행 가서 맨날 덜미가 잡히는 마필을 뭘 자꾸 이렇게 팔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네. 지난번 이제 왕기나 타임리스가 개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거기도 잡히더라고. 아 쓰레기 같은 거 진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6등급 벗어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마카리전이. 3번 바람의 신이 차라리 그에 반하면 좀 더 올라오는 걸음이 있고 7번은 만순도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직전 경주 때부터인가요? 이게 은근히 패죽이니까 올라오는 거라고 보여줘서 또 오경원 빠따 아니겠습니까? 직접 조교까지 하고 나왔기 때문에 깨지는 못할 거야. 4번, 8번은 깨지는 못하지만 3번, 막번에 대안은 될 겁니다. 일단 4번, 8번, 8번, 4번은 인정을 하시고 3번은 바람의 신과 7번 만순 이 두 마리의 하필에 3번 막권이 조금 더 영향가 있지 않을까. 1번은 마카이들은 3번 막권도 영향가가 없어. 깨지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저게 또 바람만 또 이빨에 불 거야 아마. 괴롭죠 저런 거.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요즘 빠른가 오늘? 밥을 먹었더니 졸려서 그래. 좀 빨리 하고 좀 쉬려고. 자 경주는 1309년 6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가 워낙에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뭐라 그럴까요? 인기를 끄는 마필도 믿을 게 없고 딱 부러지는 축도 없는데 이놈처럼 다 간다고 들이대볼 만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한 혼전도가 좀 느껴지는 경주고요. 이러한 경주는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죠. 배당 바닥 열리면 빨간 것도 없고 저보다 파랭이로 빡빡 열 몇 배 나올 텐데 스치기만 해도 사망인데 정말 이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 못 오면 이상하다. 이런 마필이 있어서 한대건은 그 마필을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경주 괜찮게 뜁니다. 괜찮게 뛰었는데 자신의 성적을 기록을 하지 못하는 마필이 있어요. 이거는 편성을 만났구나. 그래서 편성 때문에 봐줘야 되는 마필이 하나 있고 맨날 코너에서 기대고 안쪽으로 기대고 악비어 있는데 또 팔리는 마필도 있고 그런 마필은 제가 항상 싫어하는 마필이고 안 된다고 보죠 항상. 그리고 좀 올라왔다고 또 곁다리로 또 배당판에 바람만 불 마필이 또 있습니다. 제대로 곤란하기만 하면 먹을 게 충분히 있는 경주고요. 한대건 딱 부러지게 한번 곤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예정대로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제대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4경주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는 1600국내 6등급 경주 11마리 앞에 출전했죠. 눈에 빤히 보이는 마패들이 참 좋아서 좀 그렇네요. 1600m 국내 6등급이에요. 예전에 10번마 스톤블레이드 돋보이죠. 네, 사실 돋보입니다. 이번 1600m의 경주 거리가 첫 경험이긴 하지만
현등급에서 워낙에 이제 경주역 자체를 안 보이니까 그냥 억지로 1600m의 부진마들 편성에 갖다 놓고 이제 상강을 벌었던 마피들이 인기권이기 때문에 이 15번 스톤블레이드가 데뷔전에서도 뭐 아주 여유가 있었다, 아주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 개꿀합니다. 솔직히 그냥 밋밋했습니다. 올라오는 건 나쁘지 않았었고 밋밋한 거리였었는데 편성이 현등급에서 너무나도 기복을 잘 보이던 기복만 보이던 마피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실전 경험이 적고 앞으로 뛰어줄 가능성이 더 많은 마피는 누구다? 15번 스톤블레이드라는 거죠. 그리고 마방에서도 19점 마방이 이런 편성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잘 되는 직구석은 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떡 같은 편성에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금을 계속 벌잖아요. 말이 능력이 없는데. 그 편성을 잘 고른다고 볼 수 있고요. 15번 스톤블레이드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편성을 잘 골라서 출전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10번 스톤블레이드가 내가 쌍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분명히 보여줄 거기 때문에 15번 마피를 인정을 하고요. 일본 온누리 강자는 정작 8점은 못 뛰죠, 사실. 이 마피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11조 동안에 한 번의 입상인데, 게이트는 1번 게이트 2점, 기수는 안드레아 기수이기 때문에 무섭기는 하지만, 역시나 걸음발은 믿을 수가 없고. 이번 우리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갔다가, 뭐 따라갔다가, 뭐 지랄 연병을 하고, 1600m하고는 잘 안 맞죠. 선행을 가서 맨날 지구력 부족한 모습이라서. 3번 텍사스 루비는 3월 달에 출전한 이후에, 진입 불량도 있었고, 올라오는 모습은 매번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파괴력이 있진 않은데,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편성은 잘 만난 것 같고요. 그래서 수입 이지도 전력의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만필도 능력만 아닙니다, 사실. 뛰는 지대도 그렇고. 하지만 편성을 잘 만나서니까 봐주는 거고. 불멸의 마력가는 좀 버리려고.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6번을 리치볼트도 마찬가지. 선행을 가도 안 돼, 말이에요. 예전에 선행 가서 어떻게 못했나 몰라, 이거. 신기해. 선행 가겠죠, 뭐. 이번 우리 기쁨과 못발라게 싸우다가 둘 다 뒤질 겁니다. 7번 왕기가 문제죠. 이게 지금 배당판의 상당한 인기권인데, 이게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게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안 되고 최고위권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왕기가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편성이 타임리스, 마하카리저린, 빅토리. 워낙에 능력이 없는 마필들을 만나다 보니까 직선에서 한 발을 더 쓴 거지. 왕기가 뭐 실력의 변화를 보여서 잘 뛰었다? 절대 아니죠. 맨날 1600m를 1분 45초 때, 46초 때 끌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그러한 편성이긴 하지만 왕기의 추임력도 너무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때려라 이런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9번도 아니고. 실버 금피타노는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이게 선유권에 가담해서 뛰어야 되는데 외곽에서 최상현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막권이기 때문에 추천 안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상의만 오경주는요 10번과 스톤블레이드를 놓고 저는 3번과 4번 중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에요. 뭐 7번 왕기라든가 뭐 2번 우리 기쁨 이런 마패들은 뭐 방어권 정도 큰 능력 없는 마패들이니까 그래서 10번 놓고 3번 4번 7번 왕기도 지난번 경기 때 늦추입하는 모습을 보면 전력의 변화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편성의 변화였었지. 능력은 크지 않은 마필입니다. 거리 늘어나면 똑같이 힘들어요. 늦추입하는 마필도 거리 늘어나니까 더 나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10번 놓고 3번, 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11마리 마필들. 이건 또 한 방이죠. 1번 블랙10, 2번 캐스라스라. 굳이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블랙10이 3월 31일 날, 안쪽으로 들어와서 탄력을 보여주는데, 이거 꽤 뛰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주행감도 잘 받았던 마필이에요. 경주거리가 승급전에 1000m. 다만, 이제 3월 31일 경주 이후에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부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마겸이나 부종은, 어떻게 보면 경주마의 주행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뭐 이게 감기 같은 거라서 성장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좋아지면 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뛰기 때문에 그리고 블랙10이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현재 있고요. 이와 캐스라세라도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최근 두 번에 보여준 경주력이 편성은 약하긴 했어도 근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현등급에서 개바닥을 기고 있는 마필들 팀 속에서는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마권이 배당판의 저배당 막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번만 한남루키가 선입권에 가담을 하지만 끈기가 없고, US맨은 외산 마필이지만 계속 국산만 경주에 출전을 해서도 성적을 1따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6번은 피스베리, 올라오는 쿠커는 상당히 날카로운 마필이죠. 근데 매번 그래요. 날카롭다면 알죠. 그러니까 항상 늦발동, 늦추입. 이게 믿을 수 없는 거고. 3복 승식이나 관심 가지고 필요 있겠고. 오마이 캡틴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참, 계속 나오네요. 적도의 화신이 선두권 무너지면 막판에 한 발 발할 수 있는 끈기는 가지고 있고. 코리아 헌터는 이미 6세에 접어든 마필입니다. 전력이 다 드러났고, 지난번에 4군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얘는 지금. 강등에 세웠다고 했는데, 결국 지난번에 한번 쐈어요. 야,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지, 얘는? 이게 원래 2등급 마필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안 될 건 없지만, 이런 마필까지 또, 주력으로 때려라 말씀도 못 드리겠고, 3번 마건 정도, 3번으로 봐야 될 마필들이 6번 피스베리, 8번 적도해가지고, 코리아한테 이 마필 몇 개 더 있습니까? 2번, 1번은 끝났고, 2번, 1번은 끝났고, 쌍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 재미없어요. 3번 마건이나 하십시오. 2번, 1번, 1번, 2번.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주나? 근데 그렇게밖에 안 보여, 말이. 저게 깨지면은, 배당판 열렸는데 1번, 2번 마건이 3배, 4배씩 팔려. 3배, 4배로 팔리면 없는 거야. 둘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거죠. 부산은 배당판이 솔직합니다. 저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점배당도 부러지고 있는 판에, 자,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7경주에 이어서 8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실명 적중하고 가야죠.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이제 눈에 딱 보이는 마필이 보너스 2입니다. 이 마필이 지난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말이 다 있어 있는데, 4월 16일날 편성의 악체탄을 만나면서 오히려 끝권을 보였어요. 아주 좋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못 드리겠지만,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주거리를 1600으로 늘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보너스 2는 1600으로 늘린 것이 더 쥐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가리로 팔리는데, 요거를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어요. 솔직히 보너스 2를 놓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충분히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을 충분히 한번 세워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능력들은 다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편성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어느 쪽 구멍으로 내가 쑤셔봐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마필도 있고요. 눈에 뻔히 보이지 않지만은 현 등급에서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마필도 있기 때문에 혼합군 경주예요. 국산 마필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국산 마필들과 포인마들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7번 보너스 2라는 마필을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후차권으로 돌려놓고 한대건이가 노림수를 가지고 가는 마필, 이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한번 세워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돈 제대로 한번 모아서 8경주 더바가 승부처에서 엎어치기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죠. 경주거리 1600m 10마리 마필들. 부산경남 4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 시는 최강 전력입니다. 좀 외곽으로 밀려난 부분이 이마필 계속 외곽에 쓰였을 때의 경기로 자체가 상당히 경기로 훨씬 더 낫습니다. 7번 영광의 파크는 꾸준하게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11 놓고 5번, 7번. 7번 만만전 11번, 7번, 1번. 부경 7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8번 출발. 7경주입니다. 이번 신의 품격은 좋아요. 사만식 기수와 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영광의 축복은 매번 그렇긴 하지만은 꾸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마필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번 놓고 3번, 7번. 2번 신의 품격이다. 2번, 3번, 1번. 이 부담이 되죠. 한 주 적중, 2주 적중, 3주 적중.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가 이렇게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근사치에 당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더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경마는 촉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추천한 10마리의 마필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소스로만 의존하면 경마는 적중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간다고 해서 자신에서 깨질 때는 내가 10,000원 깨지고 10만원 깨지는 게 테일반이에요. 자, 이 한대건의 더버가 승부처는요, 한대건이 정확한 분석과 한대건이가 알고 있는 마피아 능력이 우선시 됩니다. 물론 정보라는 게 없으면 붙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 정보는 어떻게 보면 양념 같은 역할입니다. 일단은 기본은 제가 분석을 하고 제가 믿는 막건이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제가 애를 쓰죠. 그래야지만 뭐라 그럴까요? 굳이 안 가는 놈한테 내가 배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한대건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럼 적중을 기원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 주가 4주간의 연속 적중을 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약간은 좀 복잡하게 얽혀있죠. 약간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은 강력한 대가리가 있다고 봐요. 강력한 대가리 있으니까 부처먹게 게임 한대건이가 좋아하는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하겠습니다. 8경주까지만 적중하면 언제든지 조기 퇴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고, 제 뒤에 승부처인 10경주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8경주까지 적중하신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소고기 구워 먹으십시오. 아니면 소주나 한잔 하시든가. 자, 한대건 그럴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더버가 메인 승부처 8경주 최선을 다해 준비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총 9마리 앞에서 출전하고요. 뭐 없죠? 1마 블랙 사파이어. 뭐 이제 내가 얘기를 하면 너무 지겨울 것 같은데, 트리플 라인의 동생 안말. 전 지난번에도 왜 깨졌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불안한테 깨질 수 있지 이런 말이. 최근에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놀라운 걸음을 보였던 마필인데 좀 거리가 늘어나는 게 좀 부담스럽나? 1800m 뛰어봤는데도 이지랄이네.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죠. 2번 실수를 하지 않을 편성을 만났고, 뭐 블랙 사파이어가 어느 포지션에 있어도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1번은 강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쌍까지는 몰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 3번 블루시에라는 선행을 나가고도 또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한 번은 선행을 나가서 견제 없는 선행에서 그런지 버텼고, 지난번에는 좀 압박감이 있었다고 하나 부담이 늘어났었죠. 역시나 묻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또다시 묻어져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도전력은 있지만 4번 안 되고, 5번 파인드림은 뭐 운이 좀 따라야죠. 선두권에 물어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오면 좋고, 근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김도현 기술을 믿고 배팅할 수 있겠습니까? 6번 스마트 젠틀맨은 강급이 됐고요. 7번 새로운 법칙도 강등이 됐는데, 이 두 마필이 강급이 됐는데 스마트 젠틀맨은 너무 마신차가 벌어지는 능력 부진을 당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뭔가 좀 맛이 간 느낌이고요. 새로운 법칙은 그나마 강급이 됐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걸음은 있죠. 8번 5매는 발주가 워낙에 안 좋아서 늦발을 하고 이제 늦취입을 하는 마필인데 편성은 잘 만난 것 같아요. 또다시 올라온다면은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고, 9번 에이스 신화는 최근 경주에 계속 착수권을 갖다 대는 모습을 보면 데뷔한 이후에 가장 좋은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신이 못 뛰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레이스가 좀 꼬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강력한 입상권 도전이 이룩시되는 마필이고 편성도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블랙 사파이어를 놓고요. 이 9번만 에이스 신화 쪽으로 단통 막권, 1번 놓고 9번 막권, 단통 막권이고요. 3번만 블루시에라든가 누취입하는 8번만 5매, 그리고 5번 파인드립, 이런 필드 중에서 한 2마리 정도는 1번을 놓고 방어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1번, 9번 배당도 없는데 3번 막권을 공략을 하시든가, 뭐 1번은 강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9번, 그리고 1번 놓고 3번, 5번, 8번 중에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마 10경주입니다. 강조월이 2000m 7마리 앞필드. 마지막 승부처예요. 야, 7마리밖에 안 되는데 무슨 승부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네, 보너스 같은 겁니다. 그냥 한 방으로 조져버릴 수 있는, 두 방의 의미가 없죠. 네, 방어를 해서는 의미가 없고 그냥 오로지 한 방으로만 때려야지만 환수가 되는 경주입니다. 뭐 고배당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요. 저배당 막권 안 해서 끝이 났다고 봅니다. 뭐 1번 푸드, 뭐 4번 시선포짝, 5번 프리어스 파크, 7번 미라클레이지, 1번, 4번, 5번, 7번 이 4마리 안에서 끝이 났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한방 막권으로 때리고 방어 없이 단통으로만 때렸을 때는 어떤 막권을 때려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야, 이거 은근히 괜찮겠는데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두 방 없습니다. 오로지 단통 막권으로 한방 막권만 조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8경주 더바가 메인 승부처하고 나는 아쉬워. 좀 더 하고 싶어 하시면 10경주까지 남아 계십시오. 자, 10경주 한대건이가 시원하게 단통막권으로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월 12일 금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마무리 하겠는데 오늘 되게 빨리 찍은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코가 계속 간지러웠고 뭐 비염은 아닌데 코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 계속 막 미치겠는 거야 지금. 그 기분 알지? 그 똥 쌌을 때 똥이 안 나오고 막 밑에 꽃에 걸려있는 느낌 있잖아. 막 근질근질한 느낌.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한 것 같아. 근데 할 말은 다 했는데 시간 그런 것보다 낫잖아. 좀 간단하게. 승부처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코가 죽겠다. 4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 4, 7, 8, 10 4개의 승부처고요. 제주문은 4경주, 6경주. 그러니까 그 중에 한다거나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8경주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취재하고 들어가서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